그리고 처물려보자님 6개월 물려있는 SFA 물타서 비중 30% 됐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7%지만 기필코 익절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없습니다. 1시간 콜. 종목 상담은 없는데 SFA라고 쓰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안 봐요? 한번 보겠지. 그잖아요. SFA 반도체는 아니죠? 이건 제가 별로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 말라 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SFA. 그죠?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7%면은 당연히 익절하고 나오실 수 있죠. 그죠? 어차피 처물려 보자님은 처물려 보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닉네임 취지에 잘 맞으시고요. 네, 잘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눈치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안 통하죠. 그런 거. 바로바로 의도 파악이 굉장히 빠르죠. 그죠? 날카롭고요. 자연스러우셨는데 네, 저한테 안 통해요. 제가 다 알거든요. 심정을. 잘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SFA 반도체만 아니시면 돼요. SF 반도체면 교체 매매하는 게 낫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DLNC인데 좋죠. 그죠? 미쳤죠. 이 친구도 4월 15일이면 여기 제가 10만원 되일랑 말랑 할 때였는데 여기 처음 말했던 게 9만 몇천 원이었는데 더 쌌던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어마어마했죠. 진짜 미쳤죠. 그죠? 그래서 9만원 10만원인데 지금 16만원 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DLNC 같은 경우는 그 대림산업에서 인적 분할했죠. 그죠?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2주 됐을 거예요. 그때 들었고 플랜트 토목 쪽이 좀 죽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2022년도부터 아마 회복이 좀 될 거예요. 그쪽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형 공사 입찰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토목 부분에서는 뭐 신규 수주를 1위 했었죠.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좀 빠르게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요. 고마진이죠. 그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고 조금 저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저평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건설주 가운데서 성장성은 1위 인정. 그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룡건설이요. 33,000원인데 만만해졌죠. 건축, 토목 그쪽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건설사거든요. 계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종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뭐 관급 공사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리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꾸준히 하고 있고 종속 회사가 좀 많죠. 뭐 건설, 서비스, 유통, 골프장, 부동산 임대 사업까지 싹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죠. 3만 뭐 3천원 요때 잡아서 36,000원 단기 목표가 한번 내봅시다 했는데 딱 갔어요. 지금도 또 왔죠. 그래서 이때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가격대로 들어와 줬네요. 그죠? 이 친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요 정도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들 걱정하시는 종목 위주로 봐드릴게요. 철강 쪽 많이 걱정 많으시죠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철강 산업은요 대표적인 그냥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쁠 땐 굉장히 또 경기를 타면서 뚝 빠지고 또 경기가 좋을 땐 또 잘 가고 요런 그냥 그 산업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산업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존에 말씀드렸죠. 뭐 건설, 자동차, 전자기기, 기타 등등에 다 들어간다 했죠. 그죠? 조선까지 모든 산업화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 더 심하게 경기를 많이 타요. 다른 산업들이 잘 가야 같이 가거든요. 그잖아요. 수요니까요. 그래서 수출 단가 인상으로 인한 뭐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요 한 4월, 5월 이 사이에 있었는데 괜찮다 했죠. 그죠? 거기에다가 중국 사재기로 인한 정부 개입 이슈도 있었어요. 그죠? 중국에서 철강 생산 규제를 주면서 탄소 때문에 너희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마 하면서 그 정부 차원에서 막았어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폭등을 했죠. 그죠? 철강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런 차트가 나왔었는데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진 못하겠는데 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언론에서. 그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 상승 여력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지언정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산업들이 업황이 다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전달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는 이제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어떤 국면인지는 아시죠? 차트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중국 이슈가 2월 초 이때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철강주들도 제가 대체적으로 이때 다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 시점에 꺾였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하락 국면에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가 지금 최근에 실적 시즌이죠, 그죠? 근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 그림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철강사들의 차트로.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을 제가 하나씩 살펴드리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장주잖아요, 그죠? 대장주인데 철강 산업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은 제 지난 영상 그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후판, 선제까지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조강 생산 점유율이 51~2% 될 거예요, 그죠?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하고 있고요. 세계 순위는 한 4, 5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죠? 근데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보다도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들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슷하죠, 또 차트, 그죠? 여기서 단기 고점 형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빠졌다가,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태웠네, 이 친구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등산 매매 했으면 딱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아주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제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철근 생산이 주거든요. 자, 철근은 뭐라 했죠? 제가 어디랑 연결이 된다고 했죠? 건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그 YK 스틸이라고 그 기업을 지분을 한 51%를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건설업하고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죠, 건설업한, 그죠?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서 분양에 후행하는 철근 수요를 보면 되거든요. 말이 어려우시죠? 제가 다 봤어요. 이미 다 체크했고요. 좋아요. 그래서 건설업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뭐 한 3분기, 4분기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지루하시다 그러면 뭐 잠깐 나와서 딴 데 그 외도 하시다가 들어가셔도 되는데,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심은 하셔야 되고, 바닥 주가는 제가 2만원으로 잡아 드렸어요, 그죠? 2만원 붙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보시면 됩니다. 현대제철은 차트 거의 뭐 다 복사 붙여넣기죠, 그죠? 똑같죠? 대한제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국내 2위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포스코랑 같이 고로 공정을 하고 있어요. 고로 공정을 하고 있는데, 고로 공정 뭔지 이미 다 이것도 그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근하고 형광 쪽은 국내 1위고요. 현대제철에서. 그리고 열연하고 냉연 강판, 호판 같은 경우는 포스코 다음으로 2위권을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 같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현대기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리하죠, 그런 쪽의 측면에서 보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좀 다른데, 고로공정 가운데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이렇게 두 개를 보는데, 뭐 저는 뭐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초반대 들어왔을 때 제가 한번 단타 치고 나왔는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3분기 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철강이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길게 내가 좀 인내심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서 3분기 실적까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많이 반복했으니까 요거 철강은 이제 그만할게요. 건자재는 하나씩 봐드릴게요. 그러면 시멘트 쪽은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 건설업, 호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시멘트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가 인상으로 연결이 돼요. 보통 요런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 반영이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건설 호황이 시작이 되고 나서, 호황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막 여러 그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나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보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보통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그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고려 시멘트, 그리고 삼표 시멘트, 성신양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는 성신양해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미콘하고 시멘트를 둘 다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비중이 거의 한 68, 9% 될 거예요. 거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레미콘 수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15%될 건데, 레미콘 수요는 주택 공급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 업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1,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를 엄청나게 박스권 행보하거든요. 그래서 단타 위주로 거래하시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또 요때죠. 요때 마냥 치고 올라갈 텐데, 요때죠. 4월이죠. 4월에 건설주들이 가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시점까진 모르겠지만 연말로 다가갈수록 건설업은 탄력을 받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에스폰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폼 가운데서는 삼성 에스폰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쭉 들고 가시는데 1위 기업이죠, 여기도. 그래서 연말 건설 건자재 쪽은 다 연말이에요. 연말 정도로 보셔서 그때 이제 막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 그때 탄력을 받을 겁니다. 어떤 게 언제 갈지는 모르죠. 봐야죠, 그죠? 그 PLCC 파일은 동양 파일만 보시라고 했죠, 그죠? 6,000원대에서 지금 횡보하는데 괜찮다고 했죠, 그죠? 괜찮다고 했고요. 그리고 KCC 글라스는 유리 가운데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동양 파일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팡 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건자재 쪽은. 그래서 제가 무작정 그냥 기다리세요 하는 건데, KCC 글라스 저한테 진짜 질문 엄청 주셨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6만원 쪽은 괜찮습니다, 6만원 초반은 그냥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앵무새 마냥 떠들었는데, 결국은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10% 띄우면서 한 번에 가잖아요. 이러면 끝났어요. 이제 여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못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이제부터는. 그죠? 더 갈걸요. 근데 KCC 글라스 더 좋아요. 업황이 미쳤어요. 여기도 자동차 쪽으로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도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자동차 좋다 했고 건설도 좋다 했고요. 올해 연말부터 내년 2, 3년은 좋다 했잖아요. 둘 다 엮여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업황이. 그죠? 이걸 누가 팔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 싸움이, 이거 다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5월 초부터 시작돼서 2달 한 반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날수로 따지면은 길긴 기네요, 그죠? 75일인데 자, 과연 75일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가 드리잖아요.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팔면서 지루하지 않게 단타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으면은 지루하지 않게 버티면서 이 기간 동안 수량을 모으면서 버티다가 요걸 드시는 거죠, 이제.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그리고 대체로 건자재들은 시세가 요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 횡보 후에 슈팅을 보여주는 그림이 유독 많거든요, 건자재는. 그래서 지루한 걸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은 건자재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도체 한번 받을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광범위하게 얘기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산업에 대한 얘기만 짧게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의 400조가 넘죠.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냥 선물 포지션 가지고 외국인들이 기관이 놀이터처럼 그냥 드나드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닐 거면 삼성전자 우를 사셔가지고 한 10년 단위로 장투하실 생각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삼전이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비메모리 그 미국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도 날개가 하나 달렸죠. 그래서 기존에 서버 PC용 메모리 수요가 저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걸로 보거든요, 하반기 때.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낸드 쪽도 기대가 많이 돼요.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올해는 D램으로 시작해서 낸드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자, D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로나 그리고 부품 공급 부족 현상으로 해서 생산 차질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 수요의 차질을 빚었는데,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다 회복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도 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서 수요 회복을 같이 가져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서 수요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업황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PC용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픽 시장도 마찬가지, 암호화폐로 인해 가지고 그래픽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일부 공급난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는 못했지만 점차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코로나까지 끝난다 그러면은
아주 아주 좋을 거예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산 공정이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오스틴 공장이 멈췄을 때 누가 제일 세게 맞았느냐? 스마트폰이었어요. 그죠? 거의 박살났어요. 근데 2분기 대비 실적은 아주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2분기가 역사적 저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 일단 칩 공급 능력도 극대화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미지 센서, 무선 주파수 칩,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그 파생 공정 쪽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5G 보급 가속화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결과적으로 공급을 초과하는 그림이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부장 다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삼전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이 곧 반도체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은 좋게 안 봐요. 죄송하지만 삼성이 막 무슨 뭐 9만원 10만원 갈 것이 그런 예상은 안 해요. 저는 일단 이 주가를 안 믿거든요. 저는 이거 안 믿어요. 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 여기서 개미들 반도체 업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말고 삼성이 반도체를 끌어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소부장을 봐야 돼요. 저는 그 신념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삼성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삼성을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무겁잖아요. 그죠?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딸려있는 식구가 얼만데요. 마지막으로 제지만 봐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제지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도 골판지 수급 불균형이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봐요.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한 번에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안산의 대양제지 공장이 화재가 났죠. 그래서 거기가 시설 복구가 되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은 계속 지속될 업황입니다. 2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원지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국내외로 온라인 쇼핑 수출량도 증가가 하고 있죠. 계속 증가 추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 농수산물 규제 도입까지 가고 있죠. 그럼 이것까지 다 본다고 했을 때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에요. 이쪽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아예 크게. 그래서 수입 폐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국내 폐지 가격과의 가격 스프레드가 역대 최고 수준인 거는 알고 계시죠?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국내 폐지가도 굉장히 크게 뛸 수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잘 나올 건데요. 기간 수급이 좀 안 붙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눈치챘죠, 그죠? 제가 말했죠. 실적 시즌 다가오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기간이, 그죠? 그래서 신대양 제지도 시대 탄력을 받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림 제지도 아마 갈 겁니다. 이 친구도 시동 슬슬 걸릴 거고요. 아세아 제지도 슬슬 시동을 걸 거고요. 그리고 삼보판지가 문제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갔으면 좋겠네요. 갔으면 그냥 좋겠는데 갈지는 모르겠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왜 안 가지? 아니 실적이 좋을 텐데 왜 안 가지? 근데 아직 실적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실적이잖아요. 8월 17일까지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잘 갈 거예요. 지금 16,000원 진짜 싼데 잘 갔으면 좋겠네.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거 따라오지 말라고. 제 픽을 왜 따라왔어요? 제가 분명 선택지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잘 찍었죠 제가. 그죠? 이게 무슨 아무튼 그 뭐냐 어차피 업황은 다 같이 가니까 예? 그 가면은 누구만 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결국은 다 가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죠. 타이밍의 문제죠. 부디 좀 잘 찍으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